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 20년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알려졌지요. 이후 그 집에 월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꼼수 증여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가 최근 부동산 부자들이 애용하는 절세 비법이라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그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살던 아파트를 지난달에 이제 딸 부부한테 증여를 하고 이제 그 집에 본인이 들어가서 월세를 160만 원 정도 내고 있다. 이게 이제 요점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뭐 정여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 자식은 물론이고 제3자한테 언제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의혹을 사게 된 것은 그 시점입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언론에 내정자가 발표되기 바로 하루 전날 정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딸하고 무슨 좀 의혹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정부는 현재 이 문재인 정부는 1주택 이후 다주택자 좀 옥죄기 절대 집을 2채 이상 갖지 마세요라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국토행정, 아파트 행정, 부동산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집이 2채인 게 아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뭐 그게 상당수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게 지금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깨놓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 왜 하루 전날 꼼수 정여를 하느냐. 이래서 이제 좀 비판의 여론이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꼼수 정여가 국토부 최정호 장관 내정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최근 부동산 정책 9.13 대책, 8.2 대책 이후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나의 인기 절세 비법으로 일파만파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이 확인을 시켜준 게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도대체 어떻게 정여를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비단 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예만 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여가 절세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해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게 절세가 가능한 겁니까? 이 김현미 장관이 장관 들어서자마자 8.2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2018년 4월 달부터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겁니다. 2가구 이상은 10%포인트 추가하고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고 세율이 기본 세율 플러스 20%를 더 합치면 60%가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그게 양도세는 또 지방세까지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67%를 내게 됩니다. 그럼 집을 팔면 67% 양도소득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정여세 최고 세율이 지금 50%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양도소득과 정여 금액이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양도세는 오르고 정여세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하 이거 정여하는 게 더 낫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공시가격 얘기하면서도 자세히 말씀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유세가 대폭 오르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갖고 있으면 지금 부동산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는데 내년, 내후년 더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정여를 해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것은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을 해준 다음에 효도를 하지 않으면 효도각서를 쓴 다음에 효도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 이게 정여하는 것은 굉장히 꽉 먹고 알 먹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효도의 명목으로 증여를 해주는 것이 부담부 증여. 그건 좀 다른가요? 이 부담부 증여는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딸한테 물려준다 했을 때 예. 10억을 통째로 물려주게 되면 예. 거기 곱하기 50% 세금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부담을 지우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예. 은행 융자를 한 80% 8억 정도를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예. 그럼 10억짜리를 물려주면 실제로는 2억에 대해서 밖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걸 부담부 정리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은행 대출 받지 않아도 예. 전세가 들어있다면 전세 보증금이 8억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역시 빼고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담부 증여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뭐 효도에 의한 증여이든 부담부로 인한 증여이든 어찌됐든 증여를 통한 이 뭐랄까요, 집을 이제 물려주는 것이 양도세나 예. 보유세라는 측면보다는 훨씬 더 돈이 좀 적게 드니까 증여를 절세 방법으로 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부에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일부도 이제 굉장히 그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개 그런 형태의 증여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 증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지금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매, 예. 서울에서 매매 거래는 20%가량 급감을 했어요. 지금 서로 사고 파는 거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여는 무려 25%가 늘어났어요. 야, 그런데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의 경우에는 200% 지금 정여가 늘어났습니다. 예. 정여가 늘어난 또 하나의 이유는 예. 자, 집은 세금 때문에 팔긴 팔아야 되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데 그 집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큰 그 투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집 팔기가 아까운 거죠. 예. 그렇다면 주위의 친인척이나 자식들한테 정여해 놓는 것이 더 좋다. 예. 그래서 정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꺼지지 않았다. 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착각이나 도구마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부동산 부자는 아니라서 뭐 사실 제가 증여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보는 시청자 중에 굉장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아 나도 증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러니까, 홍보하는 건 아닌데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 정책을 하면서 촘촘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제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러는 부동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예. 집권하자마자 보유세를 올려야 됩니다. 네.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가 부담이 돼서 그 집을 팔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양도세는 오히려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팔고 떠날 수 있게 예. 소위 탈출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 거죠. 예. 현재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고 예. 이 양도세라든지 거래세는 현저하게 높은 거예요. 예. 그걸 거꾸로 한 거예요. 양도세부터 높여놓고 그다음에 보유세를 높이니 예. 퇴로가 없는 겁니다. 그 퇴로가 결국은 정여 쪽으로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 예. 양도세에 대한 지적은 지난주에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증여라는 방향으로 새롭게 이제 길을 터서 부동산 부자들이 절세를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저희가 짚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부동산 증여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주식 증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짚고 가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정여가 최고 세율이 50%예요. 예, 예. 반을 내놔야 되는데 주식은 최고 세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 그나마도 제대로 낸다면 관계가 없는데 예, 예. 주식은 상장사가 아닌 경우에 예. 지금 상장사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네네. 약간 2,000개가 좀 미달해요. 예. 대부분 비상장인데 비상장대에서는 이 주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액면가로 대부분 처리합니다. 실제 가치가 주당 10,000원짜리도 예. 액면가 1,000원에 발행했다면 1,000원을 대상으로 이 정여세를 매긴다 이거죠. 그러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그렇죠. 세율도 낮은 데다가 과표 자체가 훨씬 낮으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 재벌 총수들이 이 방식을 많이 쓰죠. 상장사 주식을 안 넘깁니다. 비상장사 회사를 굉장히 튼실하게 만들어 놓고도 예. 액면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이나 뭐 SK 뭐 이런 어떤 기업들이 증여로 재산을 불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네네네. 불법은 아닌데 세테크를 아주 잘한 거죠. 예. 올 초에 청와대에서 재계 총수들을 부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오뚜기에 하명준 회장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재계 총수를 부르면서 오뚜기가 제일 우수한 기업이다, 갓뚜기다. 예. 이런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오뚜기가 낸 이 상속세가 1,500억이에요. 근데 삼성이 지금 낸 상속세가 16억입니다. 예. 오뚜기가 1,500억을 내고 삼성이 16억을 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어떻게 바라볼지 참 의문이긴 한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PD님이 20초만 더 주시면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여세 세율은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너무 현실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구멍을 촘촘하게 막아야 되는 예. 이 정여세제와 조세 행정에 일대 혁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법적으로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증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